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중 비자금 의혹 조사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너 분 지금까지 보도를 해드렸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09년, 2010년, 11년, 12년 4년에 걸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첩보를 조사를 했습니다. 13억 5천만 달러가 서부와 동부에 있다 하는 내부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 정보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그러나 확인을 해야 된다.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것도 일종의 적폐다 해가지고 관련자를 구속 기소해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판이 길어지니까 구속된 사람들은 다 풀려 나와서 지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hợp 국정원 당시 1차장, 김성년 대북공작국장, 그리고 박윤준 국세청 차장, 그리고 이현동 국세청장, 이런 분들이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무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의 무죄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판결문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비공개로 했으므로 따라서 판결문도 비공개로 아주 이례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한국일보가 입수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이 대북 관련성은 인정된다. 즉 삼남 김홍걸 씨 관련 1억 달러의 수표의 실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을 두면서 이것은 북한에 1억 달러가 들어가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북한과의 관련성이 입증되고 이것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게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비자금 추적에 협조해 준 국세청 직원들은 죄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제가 방청을 갔더니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건인데 취재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비자금이 확인되었느냐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김대중 비자금을 국정원과 국세청이 추적하는 게 이게 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의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이죠. 대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것은 국정원이든 국세청이든 반드시 조사를 했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이현동 국세청장 무죄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판결이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날지 상당히 이게 주목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조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미국 FBI와 국정원이 공동 협동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합동 공작, 조인트 오퍼레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FBI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FBI는 미 연방수사국인데 미국에서는 주로
큰 범죄를 조사를 하죠. 어떤 주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큰 중범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첩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간첩, 안보상에 위해가 되는 사범을 수사하는 게 FBI의 큰 임무입니다. 방첩 수사와 아주 중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FBI인데요. 이 FBI가 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 추적을 국정원과 같이 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왜 같이 했느냐? 그것은 김홍걸 씨 관련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므로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최초의 정보가 FBI에서 단서를 잡아서 국정원에 통보를 하고 국정원에서 본부에서 시애틀에 있는 정보관 도정봉 씨한테 통보를 해서 시애틀에서 실무자선에서 도정봉, 국정원을 대표하는 도정봉 정보관과 FBI 요원 사이에 자주 만나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봉 정보관이 당시 정보관이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12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유환 국정원 처장인데 이 사람을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반대 신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재판은 질문에 상당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보다도. 변호인의, 그러니까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정인이 최종업 차장한테 시애틀 영사관에 파견된 도정봉 정보관이 한국계 미국인 테리 서적기한테 들은 전문 3장을 정리 보고한 적이 있죠. 미국 내 비자금이 서부에 6억 5천만, 동부에 7억 달러, 서부는 한스 루이가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전성식, 한스 루이, 그리고 몇 사람 등이 승인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코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코사인을 해야 출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김대중 3남 김홍걸 씨가 운영하는 중국 북경에 있는 3개 회사를 순차적으로 거쳐가지고 북한 평양 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는 거였죠. 첩보 내용에는 평양 과기대 전성식 씨가 이희호 여사에게 과기대에 기부할 걸 건의하였다. 재미교포 김 목사가 평양 과기대 총장인데 이분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환 처장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 정보관이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보낸 것을 이유환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가지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전성식 씨가 미국 내 비자금 총괄자였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처장은 첩보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 목사라는 분은 동북아 재단 이사장으로 북한에 응유된 적이 있고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이 처장은 예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첩보를 작성한 도정봉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미국 DJ 자금 중 1억 달러를 중국을 거쳐 평양 과기대에 2차례에 걸쳐서 5천만 달러씩 송금하려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처장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잘 모른다는 뜻은 도정봉 씨가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를 한 거니까 자신으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다시 이유환 처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정인이, 즉 이유환 씨가 김진경 씨는 미주지역 동북아 재단을 통해 미국 내 비자금을 중국으로 빼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북경 신명 청도에 소재한 세계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 사무소를
활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유한 처장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변호인이 그래서 대북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보고서를 써서 보고하였다고 증언했는데요 라고 추궁을 하니까 조금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윤준 이 국세청 차장 사건이니까 그 변호인은 이렇게도 묻습니다. 최종업 차장입니다. 제1차장. 테리 서적기 사건은 김홍걸 전성식과 관련된 것이고 국세청이 활용한 해외 정보원은 김홍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첩보가 동부 서부에 합계 13억 달러의 DJ 비자금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었다. 이게 최종업 씨의 증언입니다. 이 법정에서도 대북 관련성이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한 처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7월 9일 여기서 핵심 인물인 시애틀 주재 국정원 정보관 당시입니다. 2009년 10년 무렵에 도정봉 씨가 최종업 씨 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2009년 10월 국정원 본부의 지시로 테리 서적기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0년 4월에서 5월부터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FBI와 합동 공작을 했다. 조인트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합동 공작을 했다. 원장 차장에게 보고한 후 협력을 했다. 2009년 10월부터 시작했고 합동 공작을 그렇게 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FBI 요원을 자주 만났다. 첩보 제공자 테리 서적기는 한국 사람인데 김홍걸의 1억 달러 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이게 중단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사람으로서 김대중 비자금의 관리 상태를 잘 알고 있고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제공했다. 수표 사본이란 말이 나옵니다. 1억 달러 수표 사본. 국문 합의서의 김홍걸 서명을 확인하였다. 이 중국에 투자하는 국문 합의서의 김홍걸 서명을 확인하였다. 1억 달러 사업은 김정경 씨가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서적기는 이 사업 중단으로 몇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폭로를 결심한 것 같다. 서적기 씨에게 수표의 하드카피를 구해달라고 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FBI와 합동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합동 공작, 조인트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합동 공작을 했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다. 요 내용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판부도 이 1억 달러 수표 사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표 사본이 구체적으로 뭘 뜻한지, 수표를 사진으로 찍은 것인지, 수표를 카피한 것인지, 나중에 이 국정원은 이 수표의 하드 카피니까 원본으로 봐야 되는데,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결국 실패를 합니다만은, 아주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무죄로 선고할 때, 이 조사는 허황된 정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실체가 있었고 그건 대북 관련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FBI와 국정원이 김대중 비자금 첩보에 대한 합동수사를 했다. 조인트 오퍼레이션을 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상당한 국가 기밀이 포함된 재판이었는데 물론 비공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이 재판을 통해서 공개되어서 저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기자들도 알게 되었으니까 그게 참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게 이게 무슨 죄냐? 더구나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첩보가 입수되었는데 국정원이 조사하는 게 죄가 되어가지고 관련자들이 한때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그 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북한으로 지금 들어갔는지 들어가려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우방국가도 아니고 핵무장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인데 이런 의문들을 앞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